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넷 아키텍처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런 프레임의 이 이미지가 DDPM4를 통해서 이 노이즈로 XT로 이제 노이즈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C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뜻하는데 비티블 같은 거리라는 이런 이제 텍스트 명령 프롬프트를 쳐서 이것과 그리고 요 E는 어, 그 컨트롤에서 뜻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뎁스라든지 엣지라든지 포즈라든지 이제 그런 기능이 컨트롤에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닛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인코더고 이게 이제 디코더가 되죠. DDPM을 이제 샘플링을 해서 요 아이와 같은 요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 망을 통과해서 얘네가 그 여기 포레스코에서 이제 요게 지금 이 부분이 얘네가 이제 제한하는 네트워크를 이제 변형시킨 거죠. 유넷 네트워크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디코더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업샘플링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복원하는데 노이즈는 이게 노이즈인데 노이즈는 이렇게 자물쇠 모양 이제 고정을 시킨 겁니다. 고정을 시켜서 노이즈의 특성을 이제 고정시킨 거죠. 그래서 노이즈를 복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살색으로 되어 있는 게 포레스코 어웨어 피처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고, 나머지 요 세 개, 파랑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가이드 어텐션입니다. 포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파랑색은 스페셜 가이드 어텐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보라색은 그러니까 효율적인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그리고 이 노란색은 어떤 시간적인 가이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이렇게 가이드 포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이라고 하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그리고 이거 이 색깔 있는 거를 유닛을 한번 살펴보면 요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셀프 어텐션이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 안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텍스트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렇게 인코드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면은 어떤 함수 f가 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엔 이거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처 이런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피처를 이제 만들어낸 과정에서 이 노스가 두 개가 이제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스파스 로스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템포러리 로스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시간의 일관성을 주기 위한 노스인 거고, 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공간상의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노스를 가지고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요렇게 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라디언트는 이제 코파이 K라는 것은 이제 K번 이제 반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여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거인 거고요. 여기 해당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요 그 슬팔스한 거, 공간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거, 템포러리 적인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어떤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과를 하고요. 쭉쭉쭉 두 개 다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과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뭐 R이라고, 이게 이제 R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여기 R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건 없잖아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멀티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에 있는 크로스 어텐션이 다른 클래스에 있는 것까지 주의 깊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쿼리 키를 다른 이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간상에 있는 거잖아요. 얘는 시간상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다른 클래스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R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노스를, 공간상에 있는 노스를 구하는 쿼리와 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상의 쿼리와 키하고 이제 밸류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에 거 공간상의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위에 부분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키하고 밸류는 그 샘플링을 해요. 리전 지역 리전 샘플링을 해서 이제 PU라는, 요거 이제 PU로 이제 나타내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키하고 밸류가 이제 샘플링을 한 PU하고 KPU 밸류 PU로 이제 바뀌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 이제 쿼리가 나오고요. 이쪽을 이쪽 스팔스한 그 로스를 쿼리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멀티 헤드 어텐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이제 이런 쿼리, 키, 이 밸류가 플로우 베이스 샘플링을 통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P하고 플로우 베이스니까 이제 F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똑같이 이제 PF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쿼리 키 밸류를 이제 계산하고, 다시 또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또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PF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리샘플링을 또 해요. 여기서 샘플링을 했잖아요. 다시 또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장점이 어떤 그 이미지를 이렇게 특징을 잘 뽑게 되는 거잖아요. 잘 추출하는 그런, 그러니까 특징을 잘 뽑기 위해서 샘플링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FFN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제 그 이미지를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디코더를 통해서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원본 이미지 이제 프레임이고, 어떤 이런 DDPM의 과정, 이제 DDPM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고, 그리고 이 DDPM 포워드, 예, 여기네요. 예, DDPM 이제 포워드로 통해 가지고 잠재 공간 XT를 이제 구하게 되고, XT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노이즈가 있는 거를. 그리고 이런, 예? 명령 프롬프트, 그 다음에 이런 컨트롤의 엣지 포즈 깊이 맵이죠.
그런 정보도 이제 제공해서 요 이제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방향 과정은 이제 여기를 뜻하는 거죠. 그 역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이제 점진적으로 제거를 해서 요 IT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 그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요 노이즈를 이제 고정한 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모델 파라미터 이 노이즈 세타를 이제 고정해 놨는데 결국 이제 이 세타가 고정해놨다는 건 업데이트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는 건 학습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이제 곧 사전 학습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이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서 나중에 이제 이런 원본으로 다시 이제 복원시키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어웨어 그 피처 옵티마이제이션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스파스한 거, 공간적인 거, 시간적인 노스를 이제 계산해서 이 디코더를 통해 가지고 F를 이제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거죠. 경사 하강법을 사용해서요. 이를 통해 가지고 디코더 레이어의 이제 특징이 입력 프레임하고 이런 시간과 공간상의 어떤 일관성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보면 결국엔 이게 포레스코 기반의 제로사 비디오 변화 프레임워크인 거잖아요. 셀프 어텐션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셀프 어텐션인 거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만든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파스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그 다음에 템포러리 가이드 어텐션, 그 다음에 포레스코 가이드 어텐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관성 있는 비디오를 만드는 걸 이제 도와주는 게 되는데, 하나씩 다시 이제 살펴보면 이 스파스 가이드 어텐션 이거 여기서는 이제 이거 해당되는 거죠. 이거 파랑색에 해당되는 거죠. 그건 이제 입력 프레임의 자기 유사성에 기반해서 이제 특징을 집계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대응을 이제 의미론적으로 유지시켜서 어떤 일관된 변화를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크로스 어텐션 이거 그 다음 거 크로스 이제 프레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특징을 집계하고 어떤 그 전역적인 건가 요 위에 거는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전체적인 어떤 일관성을 이제 유지를 시켜준다고 하면 요 밑에 거는 이제 그 부분적인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이 템포러리 가이드 어텐션은 시간상의 일관성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역시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성, 일관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개가 합쳐진 이거죠. 네. 가이드 어텐션, 포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은 결국 이제 그거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결합해서 어떤 시공간적 일관성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다른 식으로 요 가이드 어텐션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프레임 안에 그러니까 프레임
입력 프레임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어텐션을 결합을 해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어떤 일관성을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세스 가이드 어텐션이. 그래서 기본 요소는 아까 뭐 있었지만 리니어 프로젝션도 시키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시키잖아요. 또 중간중간에. 그래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그 특징 맵은 쿼리키 밸류로 벡터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제 다양한 어텐션 메커니즘과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어텐션 단계는 뭐 쿼리키 밸류가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쭉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쿼리키 밸류를 생성을 하고, 그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쿼리키 밸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프레임이 한 프레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 앞뒤로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제 그런 프레임들을 가져와서 이제 고유한 영역 앞에 있었던 그 유니크한 고유한 영역을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PU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쿼리키 밸류가 나오는데, 이제 그건 여기 이제 프라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프라임 붙은 거는 이제 샘플링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셀프 어텐션을 또 적용을 해서 그 쿼리키 여기 그 샘플링 해서 업데이트된 그 쿼리키를 사용해 가지고 또 셀프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 베이스 샘플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플로 베이스 샘플링한 것은 쿼리키 밸류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 초기에 그 쿼리키 밸류를 사용해 가지고 플로 베이스 샘플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거기서 이제 FT라고 그 표시를 하는데, 그건 이제 옵티컬 플로우 정보, 요 P가 이제 옵티컬 플로우의 그 플로우의 약자인 거고요. 요 P가 이제 요 플로우의 약자네요. 그래서 샘플링을 이제 해서 요 쿼리키 밸류, 그러니까 플로우 베이스 샘플링을 통해서 다시 쿼리키 밸류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P가 이제 플로우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단계를 그 다음에 거칩니다. 이것은 곧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단계인 거죠. 그래서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단계는 이 플로우 베이스 샘플링을 통해서 생성된 그 쿼리키 밸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수용해서 난 그 결과 밸류 값이 되겠죠. 그거 이제 이거 HFP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디샘플링과 이제 FFN을 하게 되는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는데, 그 다시 이제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특징 맵을 다시 샘플링 해가지고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또 다른 이제 특징 맵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 FFN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샘플링된 특징 맵이 이제 이 FFN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 단계에서는 입력 프레임 내의 고유 영역을 식별하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C 공간적인 일관성을 유지시킬 테고, 플로 베이스 샘플링에는 이제 프레임 간의 옵티컬 플로우 정보를 사용해서 그 각 프레임의 이제 어떤 상관성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은 이제 여러 프레임이잖아요. 크로스니까. 여러 프레임을 거쳐서 이제 어텐션을 분배해서 어떤 그 전체적인 시간의 일관성을 이제 보장한다고 하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리샘플링하고 그다음에 FF에는 이제 거쳐가지고 최종 어떤 특징 맵을 이제 생성해서 변환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변환된 프레임을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포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은 이런 입력 프레임을 C 공간적인 이제 일관성을 강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로 베이스 샘플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플로 베이스 샘플링은 이 비디오 그 프레임들 간의 시간적인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옵티컬 플로우의 정보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런 비디오에서 어떤 그 프레임 간의 그 프레임과 프레임, 그러니까 이미지와 이미지가 이렇게 변환이 될 때, 이동할 때 픽셀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로우 베이스 샘플링이라는 것은 그 픽셀을 추적하는 거예요. 픽셀의 움직임을 이제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효율적으로 샘플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I에서 J로 이제 프레임이 이동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W가 이제 옵티컬 플로우라고 그랬잖아요. WIJ를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두 프레임 간의 이제 움직임을 이제 잘 추적하는 거. 그게 이제 플로우 베이스 샘플링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의 정보는 어떤 프레임 간의 당연히 이제 일관성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요. 이런 어떤 그 플로우 베이스 샘플링 얘를 이제 구한다고 할 때, 당연히 이제 소프트맥스와 그리고 이 소프트맥스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플로우 베이스에 맞게끔 약간 그 변형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그 PF만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면은 이게 최적 출력된 거고, 플로우 베이스 샘플링으로 이제 플로우 베이스 샘플링으로 샘플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쿼리를 플로우 베이스 샘플링으로, 이 키를 플로우 베이스 샘플링으로 밸류도 마찬가지고요. 샘플링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람다 t는 t 시간 단위의 어떤 그 스케일 값, 이 쿼리 요거 이제 d는 쿼리 벡터 차원인데, 이것의 어떤 그 스케일을 조절하는 크기를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코 이 프레임워크는 최종 출력 부분은 이제 어떤 변환된 특징을 디코드 통해서 이제 다시 이미지로 변환해서 최종 이거하고 이제 같은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약하게 되면 이 포레스코 어웨어 피처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포레스코 가이드 어텐션,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입력 프레임과 시간과 이 공간을 이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품질 좋은 이제 비디오인 거죠. 예. 비디오를 이제 변환하는
하고자 하는 거죠. 일관성 있게끔. 그 앞에서 이제 SD 에디터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SD 에디터가 어떤 거면 스케치 베이스 이미지 에디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본 이미지에 사용자가 뭔가 원하는 그런 이제 스케치를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 이런 노이즈도 뭐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노이징도 뭐 들어가고, 이게 이제 확산 모델에서 다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SD 에디터라고 합니다. 뭐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떤 t 시간대에 어떤 이 i를 이제 구한다고 했을 때, 그 i라는 것은 요 ij 결국 이제 이 제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t 시점에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원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게 노이즈고, 얘도 이제 노이즈인데, 그거 이제 더하는 건데, 더해서 이제 얘하고 노이즈하고 원본하고 더해가지고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이거 IT라는 것은 얘가 노이즈잖아요. 노이즈인데 결국에는 그 I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저게 노이즈를 잘 활용해가지고 I 제로를 이제 만드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시그마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입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뜻합니다. 이런 걸 노이즈를 잘 이용해가지고 I 제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잘 만들려면 얘는 뭐 0이 돼야 되겠죠. 0이. 그러니까 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런 내용인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최종 I 제로를 이제 구하는 거고, 얘는 이제 그거 구하는 그러니까 디노이징을 이제 하는 거고, 디노이징을 한다는 것은 그 t 시간 단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샘플링 스케치죠. 이게 스케치. 어떤 내가 어떤 기능을,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생성 모델을 이제 만드는 거, 요건 이제 어떤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본으로 가는 단계. 그래서 그런 이제 디노이징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이제 없애는 거죠. 아까 이거를 이제 다 없애서 최종 이미지 이제 I 제로를 만드는 거죠. 이 IT-1은 이제 그런 I 제로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인 거고요. IT라는 것은 이제 그 그러니까 T-1이 쭉쭉쭉 계속 진행하다가 이제 그 대표적인 그 기호로 이제 T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SD 에디터는 이미지 생성 및 편집 등에 이제 사용이 되고,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변환 정도를 조절하는데, 그걸 이제 이 T의 어떤 설정으로 그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가 이제 크면 결국은 T가 크다는 얘기는 노이즈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노이즈가 많으면은 그 원본으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추가되면 이제 어떤 원본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게 되고, 노이즈가 T가 작다는 것은
노이즈가 작은 거기 때문에 원본하고 되게 비슷하겠죠. 그리고 디노이징을 생략을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SD 에디터의 어떤 순서를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1번은 그냥 노이즈 상태예요. 그 T 상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T에다가 어떤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줬을 때, 뭐 작게 줬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T 상태예요. T 상태. 그 다음에 이제 T0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T0라기보다 이제 I0.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는 상태. 디노이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디노이징 단계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추가된 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이미지 노이즈를 이제 제거한 거를 도달하게 되는데, 디노이징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그냥 노이즈가 추가된 거, 그 다음에 그냥 최종적인 결과만 이제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디노이징이 생략된 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SDF는 이미지 편집 및 변환에서 초기 노이즈 이제 T를 값을 이제 크게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는 어떤 식으로 값을 이제 변화를 줘가지고 외형의 어떤 변화를 줘서 근데 이제 T를 작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지 원본과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T를 이제 작게 해서 원본과 유사한 이제 결과를 나오게끔 한다. 그게 이제 SD 에디터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단계를 생략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세부적인 단계를 생략을 해서 그냥 노이즈 추가와 그 최종적인 결과만 그냥 고려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DDPM 디노이징을 하는 거를 수식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x 프라임 t-1이라는 것은 이제 디노이징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t-1 상태를 나타나고 현재 상태가 이제 이거라고 하면 이제 이전 상태로 이제 계속 그 디노이징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평균이고, 이 부분은 이제 노이즈 부분인데요. 평균 부분을 이제 보면 지금 요 부분은 이제 t-1 상태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베타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디노이징 된 상태로 이제 예상되는 요 x0, x 프라임 제로죠. x 프라임 제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1-알파바 t분의 1, 이 부분은 이제 스케일링 1 이제 이게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링 요소라고. 그래서 시간 t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요 알파바 t를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 거죠. 값에 이제 자꾸 크구를 이제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노이즈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이 부분 이제 평균이고요.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1-
알파바 t-1 역시 이것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 어떤 스케일을 노이즈를 조절하는 그런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앞에서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건 현재 상태 그 x 프라임 t의 시간 이건 시간 t의 그 스케일링 요소를 이제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베타 t하고 제타 t는 노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1-알파바 t 분의 1은 말씀드렸던 이제 스케일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수식을 살펴보면 어떤 이거는 이제 어떤 노이즈들이 막 이렇게 여기 이제 있는 그런 노이즈들을 포함한 이런 현재 상태에서 이제 그 디노이징 과정을 거쳐가지고 점점 이제 어떤 노이즈들을 제거해서 원래 이제 깨끗한 거로 이제 복원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평균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예상되는 요 디노이징 요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런 뭐 그 스케일이라든지 뭐 노이즈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이거를 현재 저거를 이제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이즈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상태잖아요. 현재 상태에 이런 노이즈들을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케일링을 통해서 어떤 미세 조정해가지고 노이즈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여기도 스케일링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거를 만드는 거죠. X 제로를.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게 1을 안 쓰고 2나 뭐 3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값이 되게 높아져요. 그게 무슨 말이면 이게 이제 얘가 0과 1 사이의 값인데 그러면 얘가 1이 만약 1이 됐다고 치면 1-1이면은 그 스케일을 통해 가지고 노이즈를 다 제거한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최적화 시킨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 2나 3, 뭐 이렇게 4, 뭐 이렇게 되면 얘가 이 파라미터가 0과 1 사이인데 값이 얘가 만약에 뭐 4구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높잖아요. 제로가 안 되잖아요.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보다 높은 2나 3 이런 게 이제 곱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노이즈 제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산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분산이 커지고 노이즈는 당연히 증가되고 모델은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단위 행렬 i 앞에 이렇게 이게 이제 곱해지는 이유는 시간에 따라서 노이즈가 점진적으로 추가되는 양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다른 값 2나 이제 만약에 3이 얘가 이제 2나 이제 뭐 3이라고 했을 때 분산이 커지고 더 많은 노이즈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분포도 더 넓어지기 때문에 모델은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이제 분산값 설정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간 지금 이건 이제 1로 보통 저기 디퓨전 모델은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일 값은.
다음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 인버전 프리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인버전 베이스는 그럼 뭔지 그다음에 이 반대의 개념이 인버전 그럼 프리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입력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제 인코딩을 시키는 거고 그 이미지를 레이텐트 스페이스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역전파를 시킬 때 DDPM이나 DDIM이나 어떤 잠재 공간에서 노이즈를 이게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노이즈가 역전파는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노이즈 이제 제거하는 상태인데 그리고 편집이 이제 에디팅을 뜻하는데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나 다른 조건 뭐 컨트롤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컨트롤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겠네요.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이제 이미지를 편집하고 이게 역전파가 아니라 2번이 이제 그 순전파 그 이 부분이 이제 노이즈 제거하는 게 역전파네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된 이 노이즈를 이제 제거해서 이제 점차 깨끗한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버전 베이스 방법이 이제 여기 역전파 노이즈 제거하는 이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버전이 이제 프리가 들어간 거는 역전파 과정을 이제 거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걸 이제 좀 설명드리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뭐 입력 이미지 들어가고 노이즈를 추가시켜 가지고 SD 에디터를 사용해 가지고 노이즈를 이제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번안이 아니라 변환이죠.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 가지고 어떤 뭐 텍스트 프롬프트라든지 컨트롤 같은 걸 해서 어떤 그 잠재 공간 이미지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디노이징이잖아요. 이게 이제 프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이제 점진적으로 노이즈 제거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이제 만드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역전파 비기반, 그러니까 인버전 프리를 사용한 거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이 역전파 과정을 이제 거치지 않게 되면 뭐 당연히 계산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제 더 빠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전 학습된 모델하고 이제 호환성이 좋아서 이제 다양한 조건을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역전파 비기반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그냥 역전파 인버전 베이스 이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효율적이고 호환성 있는 이미지를 이제 변환해서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라든지 다른 조건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편집했을 때도 더 빠르고 결과도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인버전 프리라는 그거 이제 역전파 과정을 이제 거치지 않고 그냥
이미지를 그 변환하거나 이제 편집한다는 의미는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역정파가 그럼 이제 없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미지를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노이즈를 추가를 하고, 그때 이제 노이즈 추가할 때 SD 에디터 이제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 프롬프터라든지 기타 어떤 노이즈를 추가해 가지고 잠재 공간을 이제 이미지로 변환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제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에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학습 모델의 디노이징 기능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라디언트하고 이제 역전파를 살펴보면, 이 역전파를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고 이를 사용해가지고 신경망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해서 이제 최적화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역전파는 이렇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역전파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역전파가 없다는 것은 이미지 편집 변환 단계에서 이런 전통적인 역전파 강력을 이제 안 한다는 거, 생략한다는 거죠. 대신에 이런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그냥 레이티드 스페이스 공간을 직접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가능한 이유가요. 보통 백프로케이션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백프로케이션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미분 계산해서 얘가 중간에 그 계산 값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 역전파를 사용하는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확산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세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디노이징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그 X0에서 XT 노이즈를 이게 이제 XT 이게 이제 노이즈가 잔뜩 낀 거잖아요. 이때 이미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 디노이징 할 때 학습을 안 시켜도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역전파가 없다는 것은, 여긴 어차피 역전파를 안 하잖아요. 프로세싱이니까. 역전파는 그 백프로케이션 디노이징 할 때니까, 그때 여기서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학습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이제 인퍼런스 추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CNN에서 알고 있는 그 역전파, 그거를 사용 안 한다는 거죠. 안 해도 그라디언트가 소실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어떤 잠재 공간, 레이티드 스페이스 공간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그냥 여기서 학습된 거를 그냥 이용해 가지고 잠재 공간을 조작을 해서 그 조작을 한다는 게 이제 이 XT를 유넷을 통해 가지고 X0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가 사라지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 써놨네. 학습과 추론의 차이점. 그렇게 해서 이 VA라든지 확산 모델에서 역전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손실 함수를 기반해 가지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최적화해서 원하는 그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학습 단계 이런데 이제 추론 단계에서는 이제 역전파가 그 없는 거, 지금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지금 이 논문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추론 단계 이제 추론 단계에서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그냥 여기서 학습된 거를 그냥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델에 대한 학습을 안 하니까, 추론만 하니까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더 이제 뭐 호환성도 좋게 되고, 다른 어떤 기능들하고의 어떤 그런 호환성이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파라미터 변경이 안 되니까. 다양한 조건에 이제 적용이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 이제 기반을 최적화시키고요. 이제 그라디언트는 주로 이제 학습 단계에 해당되고, 역전파가 이제 학습 단계에서 이건 이제 역전파가 학습 단계에서 생략되지 않기 때문에 역전파가 모델은 여전히 그라디언트 기반 최적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학습 단계에서 프로세싱 단계에서 학습을 했고, 그라디언트 최적화라는 건 이제 디노이징 할 때 그라디언트를 최적화하는데, 이미 여기서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추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좀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이 그라디언트의 이점은 이제 누리는 거죠. 역전파를 안 써도. 그래서 그런 추론 단계에서 잠재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잠재 공간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넷을 통과해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그라디언트 이점은 그대로 누리고, 역전파는 생략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디노이징 추론 단계에서 그라디언트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라디언트 소실에 대한 우려도 이제 최소화시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디퓨전 이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역전파 없이 이미지원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은 이제 이 디노이징 추론 단계에서 복잡한 역전파 과정을 이제 생략해서 효율성하고 이제 호환성이 뛰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학습 단계에서는 그라디언트를 사용해서 모델에 최적화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소스 문제는 발생하지 않다는 것은 이거 이제 프로세싱 할 때, 그때 이제 학습할 때 이제 당연히 그라디언트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앞에 논문에서도 그라디언트 사용했죠. 그라디언트를 역전파를 생략한다고 해서 그라디언트를 사용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 단계에서, 프로세싱 단계에서 역전파는 사용하고, 디노이징 할 때만 사용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용하고요. 여기서만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런 좀 되게 자유도가 높다는 얘기죠.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라든지 기타 이제 어떤 조건들을 사용해서 뭔가 변화나 편집이나 그런 거에 되게 빠르고 용이하다. 이제 그런 장점을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피처 앤드 어텐션 어답테이션, 피처를 어답테이션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프레스코 어웨어 피처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요 어떤 요 FI라는 입력 프레임과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 그 다음에 공간적 이 노스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를 이제 강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공간적인 일관성, 이 로스가 이제 스파스한 로스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시간적으로 이제 일관성인 로스, 요 로스가 이제 템퍼러처 로스죠. 각각의 이제 그런 일관성, 공간적인 일관성, 이제 시간성인 이제 일관성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사용된 것 중에서 어텐션 어댑테이션에서 보면 이게 이제 포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으로 이제 기존 어텐션을 이 어텐션 어댑테이션은 포레스코에서 사용된 거는 기존의 셀프 어텐션을 얘는 이제 프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이라는 것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 프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거는 어떤 자기 유사성을 중요시 여기에요. 그래서 요 X가 지금 어텐션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어떤 모델이 중점적으로 보는 거. 근데 요 주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 진한 거. 그래서 요거와 이제 음이론적으로 유사한 거를 같이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겠다. 이제 그게 이제 스파스 가이드 어텐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피션트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 그러니까 크로스 어텐션이 있잖아요. 그거는 모든 프레임, 이거 되게 전역적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프레임의 특징을 이제 집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역적이라는 게 있고, 어떤 일관성을 이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템포럴 가이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어떤 동일한 이거하고 뭐 이렇게 동일한 이런 동일한 옵티컬 플로우를 따라서 어떤 특징을 이제 집계함으로 해서 이제 시간적인 일관성을 이제 더욱 이제 강화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결국엔 부분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이 포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처 그 다음에 어텐션 어댑테 이 포레스코에 대해서 각각의 요거의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피처 어댑테이션의 장점이라는 것은 디코더 부분에서 디코더 내의 이제 특징을 직접 최적화하는,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관성을 이제 달성하는 거고. 그리고 어텐션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텐션이라는 게 들어왔으니까 어떤 특징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어텐션이니까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어떤 높은 일관성을 이제 보장하게 되는 거죠. 포레스코 어웨어 피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윤회 디코더를 통해 가지고 얘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일관성 있게끔 만들어서
만드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어, 그 시간적 그다음에 공간적 이제 손실함수가 이제 사용이 되고 수식어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함수를 예측하는데 악의 민값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시간적인 노스와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노스를 이제 더해서 그걸 이제 노스를 최소화시켜서 음, 이걸 이제 함수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이건 이제 경사 하강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적화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일관성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살펴보면 수식어를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봤던 그 마스크예요. 그 옵티컬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옵티컬 마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픽셀 단위로 이제 이동하는 그러니까 프레임과 프레임 이제 비디오가 이제 이동될 때 마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옵티컬이 제대로 되게끔 이제 하는 기능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될 때 이게 이동이 된 거, 그 다음에 이동이 되기 전 이제 요거를 이제 이동이 된 거에서 이동이 되기 전을 빼는데 그때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L1놈을 사용을 했어요. 그 L1놈을 사용한 이유는 뒤에도 있지만 변화가 심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동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이상치가 작은 경우는 L1놈을 사용하고 이상치가 높은 경우는 L2놈. 여기 이게 2로 바뀌면 L2잖아요. L2놈이잖아요. L2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금 이거 시간적인 일관성을 추구하는 이런 그 포레스코 어웨어 피처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거는 큰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L1놈이 그 적절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여기 이제 L1놈을 이제 사용한 이유를 이제 이렇게 써 있고 L1놈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여기 1을 붙이고 그 변수 i의 그 i 값의 이제 합산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2를 붙여서 어떤 그 변수 i의 제곱을 붙여서 제곱을 붙이면 큰 값이 되잖아요. 큰 값에 적용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합산에다가 어떤 루트를 씌우는 각각 어떤 요소에 이제 제곱을 해서 합산해가지고 루트를 씌우고 그래서 여기도 써있지만 큰 오차에 대해서 이제 더 큰 페널티를 이제 부과하려고 할 때 엘트놈을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쭉 앞에서 얘기했던 게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포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가이드를 하는 어텐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그 효율적인 크로스 이제 프레임 어텐션이고 그리고 이제 템퍼러처 가이드 어텐션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포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입니다. 얘하고 얘로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스파스 가이드 어텐션, 스페셜 가이드 어텐션, 이제 공간적인 거를 이제 가이드하는 그 어텐션을 살펴보면 먼저 어떤 그 입력 그 II라는 그 입력 프레임 있을 때 걔가 어떤 이런 뭐 순방향, 역방향 뭐 그런 이제 DDPM 유닛을 이제 통과하고 이제
디노이징 과정을 이제 거칠 때 이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런 이제 쿼리라든지 키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계산 방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식은 나오는데 기존의 셀프 어텐션에서 다른 점은 여기에 이제 이런 i에서 i 요게 이제 그 r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크로스 개념이니까, 크로스 어텐션 개념이니까 그냥 어텐션이 아니고 크로스 어텐션이니까 요 r이라는 게 이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역시나 이건 이제 스케일을 람다 s는 이제 스케일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d는 이제 디멘션 차원을 뜻하고, 트랜스포즈는 이제 그 키에 대한 트랜스포즈는 이제 그 행렬 계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트랜스포즈를 취한 거고, 그래서 다프로트를 해서 이제 그 쿼리 원래 쿼리죠. i가 이제 i는 원래 쿼리인 거고, 프라임은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이제 나타낸다는 거죠. 이 스페셜 가이드 어텐션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기존의 이런 셀프 어텐션하고 이제 다르고, 번환이 아니라 이제 변환 전이니까 이제 트랜스레이션이죠. 이제 패치 유사성에 기반해 가지고 패치들을 이제 서로 집계한다고 보면 되고요. 결국 이제 어떤 그 스페셜 가이드 어텐션 공간적인 이제 일관성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역시나 이제 입력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 유사성 계산하는 거죠. 입력 데이터는 이제 프레임 II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각 패치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특징을 이제 추출하게 되는 거죠. 뭐 얼굴의 특징이라던가, 뭐 눈, 코, 입의 특징, 얼굴에서 이제 눈, 코, 입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미적인 걸 이제 추출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각 눈, 코, 입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배치에서 이제 추출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사성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역시 여기서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쿼리 키를 사용해 가지고 내적을 계산을 해서 그런 패치 간의 유사성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DDPM을 통해 가지고 이런 승반향, 역반향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노이즈를 넣었다가 이제 뺐다가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유사성을 반영하고,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얻은 이제 그 쿼리하고 키가 이제 그 변환 전에 이제 유사성을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레이전의 뭐 유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유사성이 있어야지 뭐 일관적이고 시각 품질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하고 후하고 유사성을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트랜스레이전 전 유사성은 원본 데이터에서 패치 간의 의미로운 유사성을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변환 과정에서 이러한 유사성을 유지해야지만이 시각적 품질과 일관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이 원본하고 이 노이즈가 있는 거에서
이게 뭔가 유사성을 얘를 계속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학습은 그렇게 하고 추론할 때도 그래야지 제대로 t i 제로라고 하죠. i 제로를 만들어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일관적인 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포레스크 가이드 어텐션에서 어떤 이런 공간적인 거, 그 다음에 시간적인 거, 이런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은 기존에 이제 그 어텐션을 이제 안 쓰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네가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이제 이피션시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을 말씀드리면 어떤 그런 그 어텐션 프레임 인덱스 PU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첫 번째 프레임을 제외하고 각 프레임의 차폐 영역만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프레임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 프레임에서 보이지 않은 또 이제 영역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영역을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키하고 이제 밸류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프레스 가이드 어텐션 다시 말씀드리면 프레스 가이드 어텐션 레이어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프레스 가이드 어텐션은 어떤 공간 안내주의, 효율적인 교차 프레임주의, 시간 안내주의를 가지고 어떤 이런 공간적인 의미론적인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그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어떤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계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시간 안내지를 통해서 어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장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 공간적으로 효율적인 비디오 이제 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텐션과 그 얘네가 제안하는 프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먼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기존 그 어텐션은 인풋으로 이제 이런 게 그 현재 프레임, 이전 프레임, 이후 프레임 이제 있을 때 여기 색이 진한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어텐션 수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고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이고 이것도 이제 이게 버전 1, 이제 버전 2로 이제 나눠 가지고 크로스 어텐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얘네가 제안하는 프레스코 가이드 어텐션이잖아요. 이 빨간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되는 거는 이제 프레임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폐색된 거. 이 부분이 이제 그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저 부분을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 공간적인 거를 이제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X가 이제 어텐션,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본다는 건데, 요 스파스 가이드 어텐션은 이 주의 깊게 보는 이거를 기준해 가지고 얘하고 가장 유사한 것들을 이제 함께 의미론적으로 이제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피션시니까 효율적인 이제 크로스 프레임 어텐션이라는 것은 이전 프레임, 현재 거, 그 다음에 이후 거까지 다 전역적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어텐션 하겠다는 거고요. 그 템포러리 가이드 어텐션은 이전 거, 현재 거, 이후 거에서 얘하고 특징적으로 좀 더 부분적으로 디테일한 거,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거, 전역적인 거를 어텐션 한다고 하면 여기는 그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어텐션을 하겠다는 게 그게 이제 이런 시간상의 어떤 템포럴 가이드 어텐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 빨간 십자가가 어떤 좀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프리비어스 어텐션은 뭐 이전 그 어텐션하고 이거하고 이제 비교하겠다는 거고, 예, 그래서 얻을수록 이제 가중치가 높다는 거고요. 이런 이 스펄스 가이드 어텐션, 그 다음에 이피션시 크로스 어텐션, 템포러리 가이드 어텐션, 이렇게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유사성, 얘는 이제 요거와 관련된 유사성을 이제 보겠다는 거고, 이피션시는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복 패치를 이제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패치를 이제 유지하겠다는 거, 여기서요. 템포럴 가이드 어텐션은 이제 어떤 이런 이제 프레임 간의 동일한 흐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봐서, 그래서 프레임 간의 어떤 기능을 이제 집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쭉 설명했지만 이제 이게 이제 입력 프레임을 뜻하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어텐션이죠. 그리고 요 옵티컬 플로우는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프레스코 가이드 어텐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앞에도 설명했지만 어떤 이 빨간 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겠다는 내용인 거고, 쭉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템포러리 가이드 어텐션이라는 것은 그 시간 안내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플래튼이라는 그 모델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대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어떤 프레임 간의 이제 미세 수준의 이제 일관성을 이제 규제하는, 그래서 플로우 베이스드 어텐션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다른 프레임에서 이제 동일한 패치를 추적을 함으로써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플로우 베이스드 어텐션을 이제 기본 아이디어로 한다는 거죠. 이거 좀 살펴보면 이제 옵티컬 플로우에 따라서 각 프레임 간 동일한 패치를 추적할 일관성을 유지하고, 플래툰에서 이제 각 패치에 따른 프레임 패치들만 이제 어텐션 하고요. 패치가 다른 거 어텐션을 하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흐름이 포함된 패치가 적을 때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템포러리 가이드 어텐션은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패치가 이제 흐름상에서 모든 패치를 참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플래톤 같은 경우는 옵티멀 플로우를 기반해 가지고 이제 어떤 프레임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된 거고, 옵티컬 플로우 기반의 이제 어텐션과 그 템포럴 트랜스퍼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해서 이제 프레임과 이동을 추적하는 것을 이제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각 프레임의 패치가 이제 다른 프레임의 이제 대응 패치에 잘못 썼네. 어텐션인데 어텐션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템포러리 그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이제 구조를 사용하면서 어떤 시계열 단위의 이제 처리를 해서 프레임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유지시키는 겁니다. 플래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있고
어텐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는 이제 어떤 T에서 T 플러스로 이제 갈 때, 그 이제 옵티컬 플로우 통해 가지고 요 이제 플로우 이렇게 T에서 T 플러스로 간다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픽셀이 이제 이동하는 거죠. 어텐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PI에서 이제 PJ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이제 어텐션 할까를 나타내고, 그거를 이제 뭐 AIJ라고 했을 때 그런 이동하는 패치 간의 시뮬러리티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I에서 이제 J로 간다고 했을 때 expected 해가지고 어떤 시뮬러리티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이 전체 i에서 전체 k까지 분의 이 그 그 i에서 이제 j로 이동하는 거를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밑에 부분은 이제 더하고요. 전체 k를 다 더한 거죠. 전체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나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지만 이제 시뮬러리티 IJ는 패치 IJ 간의 유사도를 이제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로우 어텐션 메커니즘은 당연히 이제 옵티컬 플로우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패치 간의 일관성 계산하는 거고요. 이제 PI가 다음 프레임 PJ에 어떻게 잘 대응하는지 그걸 이제 어텐션 하는 거죠. 플로우 정보를 반영해서 어텐션 가중치는 이제 이렇게 플로우 베이스니까 이제 여기다가 어텐션의 약자인 A하고 I에서 이제 J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제 플로우 베이스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뭐 K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기대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모가 오는데, 이제 전체 값이겠죠. 그래서 전체 값에 대한 어떤 시뮬러리티는 PI 그 어떤 피치 단위의 PI와 PK를 I에서 이제 K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그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를 이제 다 프로덕트 한 거죠. 위에는 이제 부분적인 거니까 I에서 K에 가는 함수에다가 다 프로덕트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템포럴 가이드 어텐션은 플래튼 모델의 확장판이고, 어떤 특정 패치가 프레임 내의 모든 패치에 어텐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턴의 제약을 극복하고 좀 더 유연하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템포럴 가이드 어텐션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소프트맥스 들어가고, 그 이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소프트맥스 그 계산하는 식에서요. 그래서 이거라는 것은 옵티컬 플로우를 뜻합니다. 옵티컬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추적한 이 쿼리 벡터고 키 벡터고, 이건 이제 밸류, 최종적인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사성 이 부분, 유사성을 계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얘하고 이제 내적을 구해서 이제 유사성을 측정하고, 밑에 거는 이제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에서 이 D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 벡터 그러니까 D 차원 뜻하고, 그다음에 이건 람다 T는 이제 T 시간 단위의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템포러리 가이드 어텐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소프트맥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서 추가된 거는 이거잖아요. 밸류가. 그래서 어떤 밸류를 이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집계를 최종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스코 가이드 어텐션 레이어가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어떤 템포럴 가이드 어텐션은 옵티컬 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흐름상의 패치들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텐션을 이제 측정한다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프레임 간의 이제 시간적인 일관성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미세 수준의 어떤 일관성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템포러리 가이드 어텐션은 플래턴하고 달리 템포러리 가이드 어텐션은 모든 패치가 흐름상의 모든 패치를 참조. 그러니까 모든 패치가 가지고 이제 모든 패치를 참조하는 흐름상의 모든 그러니까 플로우상의 이제 모든 패치를 참조해서 더 안정적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품질의 시각적 일관성 있는 비디오를 만들어내겠죠. 이 알고리즘 부분은 여기서 이제 비디오를 끊고 하는 걸 하겠습니다.